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일단 혐의부터 좀 볼까요? 네, 전 씨가 2017년에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이고요. 지난 5일에 결심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재판 진행되는 사이에 전 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못 나오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또는 12.12 쿠데타 주역들과 만찬을 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서 많은 비난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오늘도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네, 8시 42분경에 부인 이순자와 함께 서대문구의 연희동 자택을 나와서 광주지법으로 가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라,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외쳤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 시위대를 향해 뭔가 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광주에 도착해서 취재진이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쏟아냈는데 묵묵부답이었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3월에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취재진에게 왜 이래 하면서 짜증스럽게 고함을 지르기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재판정 안에서 꾸벅꾸벅 졸았다면서요, 오늘도? 네, 첫 출석인 지난해 3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석인 올해 4월 두 차례 재판에 출석했었는데요. 신원 확인 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인데요. 오늘도 똑같은 행태가 되풀이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전 씨가 꾸벅꾸벅 졸자 법률 대리인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결례를 범했다 이렇게 사과했는데요. 긴장하면 졸 수 있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만 달라진 건 없었고요. 오늘도 공소사실이 낭독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선고 내내 제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서 졸다가 잠에서 잠깐 깬 뒤에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다시 잠에 빠져서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라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고 내용을 좀 볼까요? 네,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등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 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유포인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쟁점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또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양형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네,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 사과 안 했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다음에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또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아서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다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양형 재량을 좀 이탈한다는 취지이고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고령이고 그런 이유로 노역 집행이 중지될 수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전 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양형 재량을 이탈한다? 재판장의 이런 취지 발언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8월에 집행유예를 붙였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안들에서 흔히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안을 실형 선고하는 것이 양형 재량을 좀 이탈하는 것 아니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부산대 국립교수였던 분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조작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런 내용이었는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민사소송에서 2,500만 원의 위조료가 인정됐었고요. 또 자유총연맹 총재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으로 네. 인정돼서 바로 이것과 같은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경재 총재의 경우에는 네. 항소심 등에서 네. 잘못된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고 또 유족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유족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그것과 비교해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렇다고 실형을 선고할 것인가 여부를 고민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집행유예고 선고되니까 조금 허탈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네.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있고 네. 또 앞서든 두 가지 사례에 비해 이 사안은 더 무거운 것 같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유족에게 사과 의사조차도 표시하지 않고 있고 네. 특히 했던 표현 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파렴치하다는 말이 이 파렴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양형재량을 이탈할 수 없었다는 판사의 고심도 조금 네.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보인 행태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했던 것 같고요. 뭐 구속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고통에 네. 빠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서 네.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본인만은 이렇게 아주 유유자적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이 강철 멘탈이 네. 참 더 나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코멘트할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